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입 공채에 있어서 면접 공채에 있어서 좋은 이미지란 어떤 걸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밀착 코칭반 분의 한 분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이제 딱 들어가면서 그 이미지에 결정되지 않느냐. 면접도 그럴 것 같다.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심층 면접에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둬요. 첫 번째가 복장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복장을 통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직에서 복장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건 매우 잘못됐어요. 심층 면접 구성원리 어긋나요. 복장을 통일시켜야지만 옷에 의한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아요. 면접관들이요. 면접관이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치에 의한 이미지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상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심층 면접은 철저히 구술로 하는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답변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람의 행동 패턴과 삶의 지표를 검증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옷을 다양하게 해버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옷차림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복장을 통일시키고 자세를 통일시키고 그러한 장치들을 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신입 공채에 있어서는 경력직 특채와 다르게 이 사람들은 원석이에요. 그러니까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일을 열심히 가르쳐서 우수한 인재로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신입 공채는. 다시 얘기하면 신입 공채에 있어서 심층 면접에서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제가 면접관들을 교육시킬 때는 면접 강사나 뭐냐면 발전 가능성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스펙이 좀 낮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재라고 판단이 될 때 높은 점수를 줘야 돼요. 심층 면접에서. 자,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발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자기 합리화가 아주 심한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 과제를 내드리거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자꾸 변명을 하세요. 매우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강사들을 아주 이렇게 본인 무슨 동생 이름 부르듯이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되게 뭐라 해요. 그러한 삶의 패턴들이 심층 면접에서 압박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러지 마라 이러면 어떤 분들이 이래요. 사실은 제가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는 잘 없어요. 본인의 그거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에요. 제가 이것마저도 지적해드리면 또 변명을 해요. 사실은 원래 그렇지 않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실패를 겪고 나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때 내가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 탓을 하고 주변 사람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내 마음은 편하죠. 근데 이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답변을 하거나 후속 질문해서 압박을 넣거나 했을 때 자꾸 주저리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변명식으로 면접관하고 토론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합리화가 심하다고 느껴져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매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나 사실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특히 공부를 오래 한 수험생분들이 면접 답안을 이렇게 보면 자꾸 지나온 삶을 변명하려 하거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래 공부한 게 사실은 이래저래 했어요 라면서 변명하려 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험기간이 오래된 거에 대해서. 수험기간이 오래된 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를 많이 거듭한 사람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데이터를 수집한 과정이다. 그게 왜 부끄러운 거냐. 잡 인터뷰를 할 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경력이 많으면 우선 인재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도전 정신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면서 무언가 깨달았을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제는 훌륭한 인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실패를 거듭한 사람을 자꾸 루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회 풍토가 있긴 하지만, 내가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부끄러워한다면 과연 어떠한 이미지가 나타날까요? 외부에.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수험기간이 5년, 7년, 15년, 저희 수험생분 중에 15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15년 공부하게 된 거,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몰입해서 못한 것도 있겠죠. 맞죠?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15년의 세월을 과연 투자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그 지나온 삶에 대해서 숙성이 되고 승화가 된 분이에요. 정말 멋진 분이었거든요. 그분 말고 다른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공부 기간이 오래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몰입을 하지 못해서 공부를 확 쏟아붓지 못하고 질질 끌어서 나의 그 삶의 수험생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좀 부끄러워. 그래서 나는 보다 더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필기를 합격했어, 요렇게 생각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7년 동안 공부한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고, 사실은 저 한 2년, 3년 했어요, 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집안이 가난해요. 부끄러운 건가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고를 많이 쳐요. 부모님이 전과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먹고 폭력적이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왜 부끄러워요? 나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왔고, 경찰이란 꿈을 향해서, 공무원이란 꿈을 향해서 달려왔고, 필기시험을 합격했다. 대견한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스피치 학원이나, 스피치 학원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일반 대형 고시 학원의 면접 강사들, 비전문가들이 자꾸 감추라고 해요. 시험에 실패했어요? 사법고시 실패했어요? 감추세요. 공기업 준비하다 실패했어요? 감추세요.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감추세요. 아니에요. 그게 왜 부끄럽고 감춰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이 나를 숙성시켜줬고, 한 사람으로서 숙성시켜줬고, 그 다음에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필기를 합격한 거는 대견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왜 감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경찰 간부 시험 준비했는데요, 난 사실 그쪽에 갈 수 있는 인재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한 다음에 해서 순경 시험에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겸손하지 않은 거고, 그건 당연히 안 좋죠.
아마 그런 분들 때문에 그걸 감추라고 했다면 그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패를 했던 경험들을 감추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사람은 비전문가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한 삶의 경험도, 성공한 삶의 경험도, 그 삶의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의 현재를 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가. 현재의 나가. 현재의 나는 당당해요. 필기시험 합격했고 체력도 합격했어요. 물론 필기 체력 점수 안 좋아서 불안해요. 오케이, 괜찮아요. 면접에서 일단 올인해보고 다음에 필기 한 번 합격했으니까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해서 필기시험 붙어서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승화시켜서 이제 승화시킨 분들은 그 관련된 이야기를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떨지 않아요. 왜요? 나는 떳떳하거든요. 난 실패했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어떠한 일의 계기점으로 방향정연을 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삶의 전환을 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멋진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에어컨을 바람을 안 좋아해서 선풍기를 트니까 기침이 자꾸 나죠. 그래서 지나온 삶을 반성할 거는 반성하세요. 그게 자기 합리화를 경계하는 거죠. 그게 발전 가능성이 많은 인재니까. 하지만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되 지나온 삶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한 지나온 삶의 실패의 연속인 삶도 귀중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를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라고 배우려고 하는 하심을 가지세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구축돼요. 어떤 이미지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겸손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재로 보여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